이번에 역사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는 네. 이미 고정 지지층은 이미 거의 다 투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합주 부동층이 아직 의문이다.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지지율이 거품이 아니었는가 이러기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린 거다. 그 민주당의 바이든도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이건 뭐냐면 조지아하고 펜실베니아하고서 미시간 같은 데에 그 유명한 샤이 트럼프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4년 전에 트럼프 찍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한 30%만 손 드는데 진짜 확인된 데이터는 한 45%가 나오는 거 보면 샤이 트럼프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두려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4, 5%는 높게 나와야 그 지역을 이기는 거다. 네네. 그렇게 깔고서 추측을 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미국 가야죠. 대선. 미국 대선 가야죠. 네, 미국 대선은 저는 뭐 트럼프 쪽으로 대충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아마 그로 갈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아니, 근데 또 우리가 기사로 보는 것과 현재 네. 계신 분들이 또 얘기를 통해서 이제 현재 분위기들. 예. 왜냐면 우리 그때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홍충재 박사님 홍 대표님 오셨을 때 샤이 보수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미국 현지에 계시는 분을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모셔볼까요? 네, 오늘 연결되신 분은요.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님이고요. 김동석 대표님 아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반갑습니다. 3프로TV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DC. 네. DC가 그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죠? 맞습니다. 저 3프로 처음 제가 출연했을 때 네. 그거 물어보셔가지고 아. 제가 그래도 제대로 대답했는데. 예. 네, 물어봤다기보단 제가 아는 거를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아는 척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저 대표님 일단 워싱턴 DC에 계신데 거기는 미국 대선이 이제 한 2주? 열흘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 굉장히 아마 분위기가 많이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대선 분위기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열흘이죠. 모든 관심이 이 선거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7번째 대통령 선거를 직접 이제 관여를 하면서 양쪽 양당의 캠페인 캠프랑도 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보는데 네. 이번 선거만큼 시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높고 그리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서 재미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네. 다른 나라에서 미국 선거를 보는 거하고는 좀 관계없이 네. 미국의 시민사회는 굉장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매체에서 전문가들이 네. 굉장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가지면서 과연 누가 이길까? 그래서 네. 어떻게 상황이 변할까? 이런 걸 점치기 때문에 네. 관심이 높고 굉장히 열기가 대단하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어떤 양상을 보면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트럼프 후보가 막 떠오르다가 토론하고 해리스 후보가 떠오르다가 최근에는 다시 트럼프로 이제 역전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현지에서 보시기에도 좀 그런 분위기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죠. 마치 열을 남겼죠. 열을 놔두고 요때 승기를 잡겠다고 계획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아슬아슬하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선거판을 주도하고 있죠. 네. 이게 총 맞은 다음에 귀에 반창고 붙이고 위스콘신 전당대회 왔을 때만 해도 이제 트럼프구나 이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3일 후에 바이든이 후보 사퇴 선언하니까 또 확 덮였죠. 네. 그리고서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오고 역전이 되고 올라오다가 다시 후보 토론회를 해 나가면서 트럼프 본연의 실력이 나왔잖아요. 네. 막말하기 네거티브. 이러니까 막바지에 와서 주도권을 잡으니까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세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 해리스를 그러니까
각 두 후보별로 우리가 볼 때 이제 예를 들면 트럼프는 조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막말하는 이미지 대신 이제 미국의 이익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어찌 보면 미국에서 보면 긍정적인 이미지 같은 게 이제 떠오르고 해리스는 저희가 트럼프보다는 조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보면 해리스는 어떤 이미지가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지지를 안 하는 건지 혹시 좀 여쭐 수 있을까요? 해리스, 네, 해리스가 등장하기 전에 바이든과 트럼프 네. 가장 호감도가 나빴던, 호감도가 낮은 후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후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거죠. 그 다음서부터는 오바마 때 캠페인했던 민주당 사람들이 들어와서 캠페인을 무브먼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명도가 없고 뭐 존재감도 없는 부통령이 나왔으니까 급한 게 일단은 지지율을 거품이라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전국적인 오바마 팀들이 와서 만들어 버렸는데 예.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거는 카멜라 해리스가 무슨 실력이 뭐냐, 당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좀 보기를 원하여 가지고서 계속 기다렸는데 예.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회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이었고 그 흑인 여성인데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이런 걸 해왔다라는 이력은 좀 알려졌는데 예. 도대체 리더십에 뭐가 있냐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합주 부동층이 아직 의문이다.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지지율이 거품이 아니었는가 이러기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 해리스가 뭘 잘하고 해리스가 뭘 잘못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냥 트럼프가 싫은 사람들은 해리스 찍는 거고 트럼프가 좋은 사람들은 트럼프를 찍는 어찌 보면 트럼프에 의한 미국 대선이네요 지금 그러면. 맞죠. 트럼프와 트럼프 아닌 거의 싸움인데 트럼프의 지지율은 그냥 고정돼 있는데 예. 확장성 가능성이 있었던 해리스가 직접 표심에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막바지에 비교해가지고서 트럼프가 상승세가 아닌가. 너무 급했어요, 해리스. 이분 오늘 저한테까지도 그 디테일 캠페인을 한다고 네. 애시안들 좀 와가지고 예. 5일 동안 아틀란타 갈 수 있느냐, 펜실베니아 갈 수 있느냐, 지금에 와서 막 급했습니다. 같이 가세요? 그래, 이런 움직임을 보니까, 예. 야, 해리스 좀 진짜 딸리는 걸로 보여지는구나. 감이 오는 거죠. 네. 펜실베니아 같이 가자고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4년 전에는 사실 바이든이 네. 어떻게 이겼나 하면은 똑같은 경합 지역에서 네.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예. 도어투도어로 냈어요. 사실 미국 선거가 끝까지에 와서는 얼마나 많은 선거 요원들이 유권자를 직접 만나느냐, 누구를? 부동층. 이번에 역사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는 네. 이미 고정 지지층은 이미 거의 다 투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경합주에 아직 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겨냥을 했는데 이거를 4년 전엔 잘 챙겨가지고 바이든이 이겼는데 네. 이번에는 여기까지 챙기질 못한 거가 지금 급했습니다. 해리스 쪽에서는 자, 내일서부터 이거 처음 나오는 소식인데 네. 내일서부터 한국말로다가도 홍보지를 만들었으니까 갖다 좀 써달라. 이런 게 내일부터 나옵니다. 급했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럼 원래 막판에 실제 그 부동층 시민들을 만나서 그 표를 다 돌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좀 잘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안 했던 거예요? 왜 늦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오고 지금 주류 매체에도 이거에 대한 분석 논평이 많이 나오는데 첫째는 카멜라 해리스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 했고 시카고 전당대회 때에 정점을 이뤘던 게 이게 경합 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소수계들의 활동가들을 구체적으로다가 좀 4년 전만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캠페인 안에 그렇지 않고 그냥 큰 광고, 큰 선전으로 가자라는 이 합의가 안 봤기 때문에 네네네. 한 3일 전서부터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받는 느낌은 캠페인 잘못했고 바이든 캠페인을 주도한 거와 카멜라 해리스 때 올라왔던 캠페인이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서 전략적인 네. 캠페인을 하지 못한 거 아닌가. 네. 이걸 트럼프가 들이다보면서 경합 지역에서 막바지에 상승세를 가진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약간 해리스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은 나를 뽑을 거다. 네. 트럼프 저런 사람들 뽑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큰 지지율 한번 상승으로 가면 네. 나머지 소수계나 뭐 이런 사람 다 나 따라올 거다. 이런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아주 박빙의 승부에서는 굉장히 잘못 판단을 했던 판단 미스가 좀 나온 거네요. 해리스 쪽에. 근데 지금 그렇죠. 지금처럼 이번 큰 나라 선거가 예. 제일 좁게 선거가 구체적 선거 운동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 있으면은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때문에 블랙, 히스패닉, 아시안계들이 열불이 나는 게 네. 카멜라 해리스를 되게 지지를 했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 지지층들이 표심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네, 네, 뉴스에서는 블랙에서도 이탈한다, 히스패닉도 이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막 지지 선언하는 그 흑인 유권자들, 네. 젊은 유권자들 모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만약에 흑인들,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안계들이 해리스에게 만약에 표를 안 준다고 치면 그 수가 전체 투표수에서 얼마나 차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해리스가 이번 대선을 이기기는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누가 이긴다고서 조사되는 데이터 가지고서는 점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경합 지역에서는 늘 이기는 그 민주당의 바이든도 꽤 4년 전에 큰 차이로 상승됐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이건 뭐냐면 조지아하고 펜실베니아하고서 미시간 같은 데에 그 유명한 샤이 트럼프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4년 전 설문조사를 할 때 4년 전에 트럼프 찍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한 30%만 손 드는데 진짜 확인된 데이터는 한 45%가 나오는 거 보면 샤이 트럼프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두려운 거죠.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도어투도어를 해야만 이유가 거기에 있다. 4, 5%는 높게 나와야 그 지역을 이기는 거다. 네네. 그렇게 깔고서 추측을 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해리스는 참 저희가 뉴스를 잘 못 접해서 그런데 어떤 미국을 만들고 싶다 혹은 미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트럼프는 명확하잖아요.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 우선주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해리스는 그 큰 방향이 뭐예요? 그 점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어정충하고 우유부단한 거죠.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원래 후보가 전 대통령, 현 대통령 뭔가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별 인기가 없었는데 해리스가 나왔는데 네. 해리스가 해야 되는 거는 나는 바이든 2기가 아니다. 바이든하고 다르다라는 걸 내놔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 올바른 걸 자기 주장을 못 내놨죠. 이 원인이 카멜라 해리스라는 후보가 과연 대통령감으로 지금 되겠는가라는 거에 우려를 하는 캠페인이 너무 타이트히 관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해라 하지 마라 여기 가서 이렇게 해라 이게 맞다 이러니까 본인 실력에 비해서 본인이 자신감이 결여됐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가 원래 갖고 있던 스토리도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시간을 잡아먹은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바이든과의 차별성이 없는 게 가장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프로님의 그 질문 자체가 지적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딱 누가 뭐래도 야 아메리칸 그레이트 어게인 이거 딱 하나 기억나는데 그럼 카멜라 해리스는 뭐가 기억나는 게 없네. 그 자체가 그러면요 지금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좀 상반된 걸로 좀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국민들은 결국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막 트럼프 후보가 우리는 중국 관세 때릴 거야, 막 관세 때릴 거야 하면서 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분석들을 우리나라에선 많이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이게 이제 카멜라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결 구도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네. 굉장히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과정을 거쳐오면서 미국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제일 큰 게 경제 이슈인데요. 음. 시민 입장에서는 네네네. 이 경제 문제가 이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한다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 선거가 치러지는데 네.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은 트럼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어려워. 그래도 옛날이 낫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는 바이든이 내놨던 대표적인 법안이 뉴딜 정책 아닙니까? IRA. 네. 그거는 증세지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서 이런 걸 해나간다. 네. 이거가 잘못됐다라고서 막 부정적으로 다 공격해온 트럼프를 막아내야 되는데 정말로 IRA가 미국 시민들에게 잘한 거라고서 홍보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아니고서 나는 이걸 한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바이든 해리스 팀에서는 내놓는 성과가 대표적으로다가 IRA라든지 그리고 뭐 환경이라든지 보건, 노동, 인권 이게 다 미국의 현실하고서는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점들이죠. 예.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이 이슈를 가지고 선거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이 선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유권자가 원하는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네. 카멜라 해리스도 점점점 가면서 트럼프의 주장하는 데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카멜라 해리스도 감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이민의 장벽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만 되죠. 환경을 부르짖는데 펜실베니아에 가서는 천연가스라든지 화석연료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해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정쩡하게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나름대로의 눈에 보이는 특별한 정책이나 이슈를 내놓지 못한 게 좀 맹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여론 따라서 저 트럼프의 공약이나 트럼프의 정책 비슷하게 카멜라 해리스가 발표하면 저것도 트럼프 따라한다고 할 거고 분명히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가 없어지는데 혹시 지금 이제 미국의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건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실제로 체감 물가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상황 심각합니까? 미국 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당장 제가 시민인데 예. 저도 집에서 장 보러 갈 때 같이 갈 때 되면은 물건을 사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것저것 막 넣어놨다가는 다시 장바구니에서 꺼내내야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실제의 실물 경기에 비해서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더 나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생겨난 선거판의 분위기는 자꾸 현직을 평가하는 생각으로 갖게 되는 선거죠. 그리고 지금 현직이 아니고 재선에 되는 현직이 아니고 부통령이 나왔으니까 이 현직 프리미엄을 마음대로 선거판에서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제가 오랫동안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너무 화가 난 거는 카멜라 해리스, 바이든 이쪽에서가 이 안에서도 인종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2018년서부터 앤디 김을 이제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그 일을 해왔는데 앤디 김이 이번에 상원의원이 되고 지난 시카고 전당대회 때 메인 스테이지에서 연설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킴이라는 이름이 민주당의 후보로다가 올라가는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백인이 이 캠페인에 있는 사람한테 너 2028년 선거에 킴이라는 이름이 후보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웃으면서요. 전 몰랐는데 너도 해리스 지는 걸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뭐냐 하면 카멜라 해리스가 아니고 만일에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면 2028년에는 민주당에서는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카멜라 해리스가 2028년 후보가 돼요. 이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요 얘기가 아마 우리 들으신 분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체크 좀 한번 해주세요. 앤디 김이라는 유력 정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연설 무대에 이제 올라가면 카멜라 해리스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된다고 치면 이제 그 다음 후보로 이 사람이 이제 올라올 차례가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했는데 만약에 해리스가 안 된다고 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음이니까 이제 못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앤디 김이 그 자리에 섰다는 거는 카멜라 해리스가 이번에 안 된다는 거를 감안하고 세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가요 혹시?
그렇죠. 제가 앤디 김이 2028년 대통령 후보 된다 그러면은 그 가능성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아, 그러네요. 되면 가능성이 없는 거고. 네. 그렇죠. 왜냐면 자동으로 연임은 할 현직 테니까. 대통령이 되니까 네. 바이든이 또 나왔던 것처럼. 음. 예.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아,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네. 민주당은 이렇게 어렵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겨우 카멜라 해리스가 되면은 네. 2028년 가면은 또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자동으로 되니까 이런 측면 때문에 이거는 제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꽤 가깝게 캠프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돈을 쓰는데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 이기기 위해서 모아지는 돈을 엄청나게 맞습니다. 예. 네. 네. 그 그래스루트 돈으로. 네. 이거를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쓰고 4년 전에 아시안계들이 흑인들이 가서 실력을 발휘했던 데에 그만큼 쓰면서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인색하게 보이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다급해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네요. 아, 그럼 이제 한인 분들은 대체로 카멜라 해리스에 조금 더 표를 주려고 하세요? 사실 이 유권자 입장에서 현장에서 보면은요. 네. 이번 미국 선거는 역시 문화 전쟁입니다. 네.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네. 트럼프가 2016년에는 어설프게 돼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네. 이번에는 트럼프 뒤에 있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다시 만들게 되면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2025라는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인데 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1860년 특히 백인들이 미국을 주도하는 그 이전으로 다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마감입니다.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한다는 네, 네, 내용이 네, 그겁니다. 네. 그거를 브레인들이 모여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운 생각에 소수계들은 이 선거에 임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 임박해가지고 조마조마하고 그 마지막 그래도 열흘 잘하면 된다 해가지고 지금 경합 지역에 네. 너무나 동률입니다. 지금 동률이요. 네. 한 명이라도 엮으려고 하고 막 트럼프는 여유가 생겼어요. 이 주일날 내일 모레요. 네. 트럼프가 뉴욕에 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지금 등록하는 사람들 다 내다보니 이거 왜 여기 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판세가 저기서 뭐 끝났나? 또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혹시 우리 저 대표님이 보실 때 남은 열흘 정도의 대선 기간 중에 혹시 있게 될 변수 아니면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뭐 풍향계가 될 것 같다? 혹시 뭘로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남은 열흘 안에 있을. 저는 마지막 열흘을 총력을 해서 예? 도어투도 그러니까 이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데에 해리스 측에서 여기에 시도를 하면 아직까지 희망이 조지아하고 펜실베니아는 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그리고 네바다까지 이게 이깁니다. 여기에 거기다가 조지아라는 부분을 하나 조지아는 아시안들이 주도를 하는 걸로다가 이미 4년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조지아는 16명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네. 펜실베니아 19명. 네. 이렇게 되면 이기고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 1이고 시나리오 2는 지금 상승세를 막판에 갖고 있는 트럼프대로 이게 열흘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 경합 지역이 다 트럼프로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미시간도 그렇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기는 거 아닌가. 막판의 변수는 카멜라 해리스의 아주 구체적인 선거운동이 성공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모르죠.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트럼프의 해괴한 어떤 행동이 와가지고서 잠시 어떻게 판을 바꿀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무슨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게 와가지고 현직에 대한 기대치가 확 높여지면 이게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될지 모르고 이런 걸 좀 점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같은 게 대선에 영향을 줘요. 2012년에 오바마가 재선되는 데는 허리케인 온 거에 대해서 오바마가 돈을 싸들고 현직 대통령이니까 가가지고서 그런 모습이 그냥 확 나가면서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걸 봤죠.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이 제일 활용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재난 상황이 올 때는 현직의 대통령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 언론에도 많이 좀 나올 거고 그래서 더 유리해질 수는 있는데 지금 열흘 사이에 그런 정도의 변수 근데 그게 많이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바이든이 가는 거지 해리스가 부각이 되나요 그러면?
해서 해리스 팀이 전심전력해서 화가 나고 있는 게요. 네. 지난 한 열흘 전에 경합 지역인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왔어요. 네. 이거를 현직이 나가가지고 선거판에 유리하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아. 허리케인이 왔을 때 네. 이거가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유리하게 만들려면 잘하면 아. 피마에 있는 기금을 갖고 가가지고 네, 리더십을 네, 네. 발휘하면서 네. 이런 시선을 모아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어떻게 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누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거는 그 네이트 실버라고서 제일 네, 잘 맞추는, 설문조사에서 네네네네. 전망을 잘한다라는 사이트에서 네. 어제 뉴욕타임즈에다 트럼프가 이긴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런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어쨌든 지금 판세는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대로 트럼프 대 비트럼프인데 네. 비트럼프 진영에서 이제 뭔가 좀 힘을 좀 써주고 싶은데 정작 해리스 캠페인에선 아시아 쪽 이쪽을 신경을 안 써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상태까지 네. 온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대선 날 정도 한 번 더 연결해서 네, 네, 네. 그때 그날에 한번 저 분위기도 한번 다시 여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장이 시작돼서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주 네.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